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0일 월요일 마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참 어렵게 진행됐죠. 지난 미국 시장 옵션 만기, 옵션 만기 치고는 무사히 잘 마쳤고, 또 그리고 그 주 내내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의 매수세 위, 그리고 나름대로 이 FOMC 회의나 테이퍼링 관련해서 무사히 넘기는가 싶더니 결국 또다시 쏟아져 나온 이 악재, 특히 미국과 중국의 악재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쑥대밭이 되는 시장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유럽 부분에 있어서의 오미크론 확산, 그 부분이 네덜란드가 봉쇄를 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의 확진자, 뉴욕의 일일 확진자가 2만 명 이상 증가. 그러면서 미국 최대 스포츠 게임 축제인 풋볼, 이 부분도 연기가 되고 하는 흐름들. 그런 가운데에서 결정타를 먹인 건, 산타의 발목을 잡은 건 조 맨친 민주당 의원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 법안, 우리가 The Build Back Better라고 그래서 BBB라고 하는데, 그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하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이 금리 인하를 했는데, 차라리 금리 인하를 하면 확실하게 해서 경기 부양 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찔끔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중국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아시아 증시에 쑥대밭을 만드는 과정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1.8% 급락을 했고, 한국 코스닥이 마이너스 1.07%, 일본이 마이너스 2.13%, 중국이 1.03%, 홍콩이 빠진데 또 빠지면서 1.88%, 그나마 IT 강국인 대만 자치엔이 마이너스 0.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나마 이 IT 쪽 반도체 이쪽 부분은 상대적으로 섹터 부분이 조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 가운데에서 종목들 한번 전광판을 한번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 부분들이 시퍼렇죠, 그죠? 시장 지수가 2% 가까이 빠졌으니까 전체적인 종목 부분들이 대부분 약세 흐름을 보였고, 그나마 섹터 내에서 한전 기술을 비롯한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미 이제 주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2일 날 유럽 EU의 그린 텍소노미 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원전이나 천연가스가 이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이 부분 때문에 선행적으로 상승하면서 이 그린 에너지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 일부 들어온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동진세미캠이 삼성전자 EUV 신뢰성 시험 통과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 또 거기에 유메이드가 썬데이 토즈, 우리 애니팡으로 잘 알려져 있는 썬데이 토즈 인수 소식에 썬데이 토즈가 20% 급등하는 흐름,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 무상 증자 권리락 효과에 의해서 상승한 부분, 요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 부분에 결정타를 먹인 섹터의 하락 부분은 경기 민감주나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하락 부분이 크게 작용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라고 조 맨친, 지금 사진 얼굴 보이죠? 두리뭉실하신 분, 민주당 내 중도파이자 상원의 캐스팅 보트인 조 맨친 의원이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전 법안, 이 사회복지 법안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사실 그 전부터도 밝혀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또다시 이 공개적인 이 폭탄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뒤숭숭해진 흐름이죠.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양분된 상원에서 맨친 의원의 찬성표 없이는 민주당의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자꾸 이런 조 맨친 의원의 이 발목 잡기, 이런 부분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의회 예산국이 이 법안의 회계 방식에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었고, 또 연방준비제도 FMC는 인플레이션에 겁을 먹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이 법안 통과에 좀 소극적인 자세, 거기에 이제 폭탄 발언이 나오는 그런 가운데에서 골드만삭스가 이런 예산안이, 이 사회복지 법안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무산되는 흐름이 전개가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부분을 낮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종전 3%에서 2%로, 2분기와 3분기는 각각 3%에서 2.75%로 하향 조정, 이걸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에 대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부분, 이 부분까지만 해도 그래도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장중 지수 급락의 핵심 원인은 중국의 금리 인하 단행이었습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를 경기 부양 의지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전격적인 금리 인하라는 점에서 경기 불안 심리가 더 커진 거죠. 또한 금리 인하 폭이 0.05%, 이것에 불과하니까 경기 부양 의지보다 오히려 경기 침체를 인정해버리는 실망감이 확산된 부분, 이 부분이 합쳐져서 시장 지수의 약세 흐름을 가지고 온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섹터별로 보게 되면 이런 이제 그 사회복지 법안, 여기에 치명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게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기차 관련주, 뭐 이전에 LG화학과 삼성 SDI의 마켓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죠? 중국의 도약, 거기에 중국이 자국 내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을 강화한다는 소식, 이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나오면서 LG화학이 장중에 7%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종가는 5.88%로 마감을 했지만, 이 완성 셀 업체들의 급락이 이 소재 쪽까지도 또 끌고 내려오는 모습, 이런 부분들 속에서 2차 전지 섹터 부분의 급락 흐름들이 또 전개가 됐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동차, 뭐 조선, 철강, 건설, 기계, 지주, 화학, 정유,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섹터가 다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죠. 개인들이 일조를 매수하고 외국인들과 기관 코스피에서 약 5,500억씩 매도를 하고, 또 선물 부분도 외국인들이 장중에는 뭐 거의 9,000계약 이상을 선물을 매도하면서 계속 하방으로 프로그램 매도를 이끄는 모습. 그동안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왔었거든요. 저점 매수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별 동향을 보게 되면 최근 20일만 해도 외국인들이 아직 3조 3,900억, 사실은 금요일 날 매수했던 물량을 다 매도 쏟아내는 흐름을 보여줬죠. 외국인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11월과 12월 들어서는 매수 위에 놓여져 있는 부분인데, 뭐 전체적인 악재 부분이라고 하니까 세게 매도를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업종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대형주, 거기에 화학,
화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LG 화학이나 삼성 SDI 이런 쪽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1,400억 가장 세게 매도를 하는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고, 기관은 전기 전자 쪽에 매도를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흐름. 뭐 전체적인 섹터를 매도를 했지만 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하락 부분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수급 구조 형태의 움직임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뭐 터키 리라가 급락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둘째치고, 여하튼 외국인 매도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오미크론 확산과 경제 재봉쇄 우려, 거기에 미국과 중국의 경기 우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분에 우리나라 환율도 오늘 1190원 라인 부분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나름 요 정도 범위 내에서의 박스권을 예상을 했는데, 오늘 뭐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약세, 거기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3%가 넘는 하락세, 거기에 유럽 시장의 약세, 선물 약세,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1190원까지 급등하면서 이제 이전 고점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형태의 움직임까지 상승하면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자, 해외 증시 같이 열린 일본 시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래도 저점 부분에 놓여져 있는 부분까지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도, 이 위치 부분은 월봉에 있어서 박스권 하단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본도 오늘 일본이 좀 강하게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을 하락 부분으로 이끄는 요소로 작용을 했고, 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세 부분을 보여줬죠. 뭐 물론 0.8% 하락을 했었어도 이전 고점 근처에서 그 하락폭이 제한적인 부분, 단기 추세선 흐름으로 보더라도 뭐 수렴형의 형태 부분에서 조금 하락을 하게 되면, 내일 오전 라인 부분 정도만 하락하면 반등할 수 있는 위치,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미국 시장에서 발표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 부분이 중요하죠. 반도체 업황 전반에 대해서 어떤 시각 흐름을 갖고 갈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나마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세를 보이긴 했어도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은 그나마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부분도, 상대적으로 대만의 약세가 약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가운데 오늘은 그동안 지켜주던 심천 종합도 이전 고점 부분이었었던 이 2500 부분을 하향 이탈함으로 인해서 중국 경기 우려를 다시 또 반영하는 흐름으로 작용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이 중국 경기 뭐 좋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악재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미국의 FOMC 회의, 그래서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약세를 보였고, 그런 가운데에서 나스닥 지수가 이 하락의 추세 라인 부분에 놓여져 있는 15,000 라인까지 지지를 확인을 받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아시아 증시나 지금 나스닥 선물 전체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첫 번째 요인,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과 관련돼서 뭐 담화문을 발표하고, 또 유럽의 네덜란드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재봉쇄를 하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재봉쇄는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사실 오미크론 확산인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19가 확산됐었던, 그래서 2020년보다 지금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도 사실 그때보다 치명률은 낮아진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와 함께 동반해서 생활한 지도 이제 2년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신규 악재는 아니죠, 사실. 계속되는 악재일 뿐이지. 이제 그런 부담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나름
뭐 FOMC 회의가 이 인플레이션 우려,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부분의 상승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조기에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내년에 3번 뭐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경기가 경제 지표는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미국 경기가 이번 BBB 예산안이 연내 통과가 무산되는 흐름이라면 그래서 GDP 성장률이 안 좋은 흐름으로 갈 거라면 내년에 금리 인상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FOMC 하락의 이 금리 인상과 조기 테이퍼링에 의한 그 부담, 이거 부분은 서로 상쇄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일단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보다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범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연준 자산 부분에 축소할 때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과정 흐름으로 전개가 되면 미국 시장의 퍼가 그죠? 퍼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그 갭을 축소하는 움직임은 일정 정도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GDP 성장률과 관련된 부분인데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다라고 하는 건 경기가 안 좋을 수 있다는 우려고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사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지 못했었던 이유도 금리 인상을 한다 내년에 몇 번씩 하겠다라는 상황 속에서도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3월 달에 고점이었던 1.746%를 돌파하지 못했던 것도 결국 그죠?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기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 몇 번을 걸쳐서 할 가능성이라고 매파적 발언을 하지만 경기는 올라오지 못하고 GDP 성장률이 다운될 수 있는 흐름으로 간다면 결국 또 뭐예요?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지거나 또 횟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한 병목 현상에 의한 인플레이션 부분은 뭐 일정 정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 우려는 있다 하더라도 중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지금 우리 시장의 경기 민감주나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이 급락한 원인도 4월달, 5월달에 고점을 치고 하락했었던 부분도 사실 중국 시장의 1, 4분기 경기 우려감이 엄청나게 큰 부분이 작용을 했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락을 우리 시장은 먼저 하락을 하고 오고 있었어요. 그런 흐름들 속에서 중국이 갑자기 주말 지나고 나서 경기가 더 나빠진 흐름을 보여줬나요? 아니죠. 다만 경기 부양 의지를 좀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금리 인하 카드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찔끔하니까 오히려 경기 안 좋다는 것만 보여줬고 거기에 미국과 중국의 이 관계 악화 그죠?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겉으로 드러난 뉴스 흐름의 악재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흐름이 더 강하다라고 보는 거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사실 악재 부분으로 보게 되면 오미크론 재확산 그리고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그리고 2조 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 연내 통과 무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악재고 또 국외적으로 보게 되면 뭐 호재도 있지만 악재로 보게 된다면 사실 아프간 전쟁 실패로 동맹 신뢰가 흔들하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가 침공하느니 뭐니 하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파병을 하지 않겠다. 그죠? 그러니까 우방 국가에 대한 그 신뢰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사우디가 사실 트럼프 때는 친밀한 관계를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사우디 등과도 관계가 악화되고 또 중국의 대미 공세
이 부분 때문에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미국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189개 대사직 중에 한국을 포함해서 95개가 지금 공석이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지금 바이든 외교가 불안한 흐름들 속에서 당내 조맨친 의원이 반대해서 비비비안이 연내 무산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단순히 그 법안 하나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의 부분보다 리더십의 문제, 그래서 지지율의 하락,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벌써부터 민주당은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논의가 지금 바이든 집권 1년 차인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흐름이니까. 거기에 이제 중국 역시 시진핑이 장기 집권 체제로 되면서 지금 뭐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들의 이 외교적 보이콧, 이런 부분들 속에서 중국도 지금 사면초가, 경기도 안 좋아, 미중 관계도 안 좋아, 거기에 뭔가 이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대내적으로 힘자랑 좀 하려고 그랬는데 잘못하면 이거 뭐 반쪽짜리 올림픽이 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그 경기 헝다그룹 때문에 위험하다가 이제 경기 부흥에 대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좀 확실하게 보여줄 줄 알았는데 뭐 금리는 찔끔 내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확인만 보여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작용한 투자 심리에 안 좋은 흐름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 맹폭으로 나오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의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사실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5개월 동안 연속 음봉, 그 속에서 이제 12월 들어서 겨우 외바닥에서 반등을 해서 하락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고 지지받고 지난 금요일까지 종가상 양봉을 내면서 나름 반등하려고 했었던,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좀 보여주리라 예상을 했는데 난데없이 조 맨친 의원이 산타 할아버지의 발목을 확실하게 걸음으로 인해서 할아버지가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빈 양말만 머리맡에 남는 지수의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죠. 그런데 그런 흐름들 속에서도 뭐 추가적으로 좀 더 약세를 보여도 요 지지라인 부분이 놓여져 있습니다. 거래소 쪽으로는 산타 할아버지가 그죠? 모든 이들에게 선물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말 안 듣고 착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까지 선물을 주진 않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구조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와 그리고 구조적으로 성장 흐름을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산업의 성장과 그리고 개별 기업의 실적 성장을 갖고 갔었던 기업, 이 부분, 이런 어린이들에게는 차별적인 선물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지금 나스닥 선물이 1.4% 정도 하락하고 지금 이 유럽 쪽 약세 흐름들, 뭐 프랑스, 독일 할 거 없이 뭐 1.78%씩 다 떨어져 있네요. 그죠? 뭐 나스닥 선물이 약세를 1.34%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부분은 산타 할아버지가 발목이 걸렸지만, 그러나 우는 아이에게 선물 주지 않는다. 오히려 차별적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쪽에 선물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별적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성장 종목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죠? 경기가 안 좋아도 좋아질 수 있는 산업적 섹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사실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우려사항도 있지만 나름 우리 시장이 견조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민망스럽게도 양시장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타깝지만 예기치 못했던 악재가
투자 심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과정 흐름이 전개된 거지, 시장이 뭐 또다시 급락의 형태 부분으로 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12월 20일 시장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